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하지만 그토록 기다렸던 백신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아주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과 유럽의 지수에 비하면 이 소식이 후대로 작용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 간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 시장 자세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3%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S&P 500도 40포인트 이상 상승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독일의 닥스도 5%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고요.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7.5%까지 급등 마감, 또 범유럽 주식 유로스톡스 50은 6.36%까지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의 상승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힘을 좀 내지 못했죠. 양시장 오늘 혼조세로 마감입니다. 코스피는 0.23% 강보합으로 2,452선에서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1.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은 840선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코스피 시장 백신 훈풍 소식에 동학 개미들이 돌아왔습니다. 개인과 더불어 외인들도 오후 들어서 매수 규모를 더 키우면서 시장에 힘을 보태줬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면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던 모습입니다. 이에 코스닥 개인만이 홀로 3,8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지수를 바쳤습니다. 자, 오늘 화이자 관련주, 직접 관련이 있는 종목들, 콜드체인이나 현력사인 종목들도 있는데 우리바이오와 대한과학이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합니다. 상한가 도달이고요. 이어서 KPS 생명과학과 제일약품도 강합니다. 두 종목 모두 3거래일째 상승 중이고요. 역시나 각각 29%, 또 28% 급등한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백신 기대감을 가장 크게 화답한 섹터는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였죠. 진에어, 대한항공, 제주항공까지 11% 강세로 마감이고요. 더불어서 여행 관련주에서 관심받았던 종목도 볼까요? 오늘은 하나투어가 9%,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노랑풍선이 6%대 상승 마감입니다. 자, 또 하지만 오늘 이렇게 컨택트는 웃고 언택트는 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볼 텐데요. 네이버는 5.03% 하락한 28만 3천 원에, 카카오는 4.17% 내린 35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약살 특징주로 진단키트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백신이 개발되면 진단키트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감의 하락인데요. 지노믹트리, 휴마시스, 수젠텍 등 오늘은 약세 보인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백신에 좀 업다운이 나뉘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또 어떤 종목으로 미리미리 선점을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부터 종목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더 재밌고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 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구해 주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새로운 구조대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밤 또 새로운 뉴페이스 장창민 전문가 함께하고요. 또 기존의 박재성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창민 전문가께서 또 저희 구해줘 스탁 화요일 밤의 구조대로 등장을 하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창민 전문가입니다. 저는 좋은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고 굵은 각오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사연들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게시판 열어두도록 할 텐데요.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이죠.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내일장은 어떤 종목 볼까요? 하는 질문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편한 방법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좀 자세하게 내 투자 성향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있습니다.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글쓰기 버튼 있을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저희 구해줘 스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대한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수익 얼마 만에 챙기고 싶으신지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하루 또 함께 마무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시장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박재성 전문가와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좀 등락을 거듭하긴 했음에도 강보합으로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인이 이끌었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밤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여기 장창민 전문가님과 화요일 밤에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전일이었죠.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시초부터, 오늘 시작 전부터 굉장히 기대감 한껏 들뜨셔서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런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한 줄 평을 좀 차분하게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쵸. 전일 시장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장중에 확인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장도 굉장히 동조된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이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고 비교적 차별화된 종목들 흐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만 보시더라면은 크게 하락하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좀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확신이 서서 무리한 베팅을 한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손절을 못하고 있던 종목에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포트가 조금 어지러워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어떤 종목, 어떤 기업군을 골라야 되는데 천천히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공격적인 매수 조금 짧게 보시고 오히려 들뜨는 기분을 조금 눌러주면서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지수 일봉 차트인데 상당히 갭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 구간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수 상승 구간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구간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을 때만 표시를 해 놓은 구간인데 자, 이렇게 11월 2일부터 연속된 매수를 보여줬고 11월 2일부터 한 지수 한 6%가 넘는 상승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면은 굉장히 저점 구간이라서 좋은 주식 사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종목 교체보다는 들고 있는 종목들 수익 구간을 조금 늘리시는 전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시장에는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수 상승 보시면은 지금 지수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매물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빠질 상황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이전에 돌파가 나오지 못했던 요 지수 구간을 2,400포인트를 완전히 넘어서서 지금 시장에서 2,000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에는 돈을 풀면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조금 오르는 현상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아직까지도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지금 시가 추가 상승 구간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만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조금 사서 모아가야 되는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견제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에 유입되기 시작한 자금이 이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수상으로는 매물대 상단에 와 있고 종목들 보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상 이래 처음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유효할 것 같고 제가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그 종목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한껏 기대하면서 출발했는데 다소 아쉬웠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장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여전히 앞으로 긍정적인 소식들 또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시장 좀 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바로 장창민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또 어떤 눈으로 시장 보고 계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코스닥 시장은 축구공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많이들 하시는 얘기죠. 아무래도 축구공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시장이 그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일 미국 다우산업지수가 약 5.7%대 상승하고 나스닥이 1.7%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도 순풍이 불 것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여행, 항공 등 컨택트 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부분 장중 고점 대비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대감이 작용은 했지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국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의 하락세, 그리고 연관이 없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한 강한 하락세 보여주면서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약세 흐름, 마이너스 1.2%대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일 뿐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도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임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K바이오입니다. 세계에서 관심 갖고 주목하는 나라이고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처럼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급적인 측면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되고 있죠. 이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일단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외국인 매수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달러 약세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전 세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15원대 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연중 신저점을 지속해서 기록 중에 있죠. 환율이 지속적으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을 매력 있게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삼중 바닥 형성 흐름을 하고 있다가 소폭 이탈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121선 다시 회복해 주면서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61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저항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이자 이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는 약 870포인트 선까지 저항 여부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하방으로는 약 820포인트 선까지 지지 라인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흐름 체크하면서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코스닥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환율이나 수급적인 부분 잘 체크해 봤을 때는 앞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 종목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자 사연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간 구해드린 종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얘기해볼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전문가님, HMM 그렇게 발음이 어렵다고 계속 꺼내주셨는데 네. 계속해서 중간 점검을 또 해주신 보람이 있습니다. 70% 가까운 최고가 수익률, 오늘 최고가 도달하면서 또 목표가까지 함께 이뤄냈습니다. 와, 전문가님, 이 종목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죠. 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HMM, 오늘은 발음이 좀 잘 되네요. 이 현대상선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실적 개선, 그다음에 선박 발주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기대감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금 주식이고 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드렸었는데 오늘 딱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갈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시초가 형성 같은 경우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고점인 부근에서 사실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 종목 눌림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만 내가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분할로 익절하시면서 조금 수익 챙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5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들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 목표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HMM 저희가 7,600원 구간에서 매수 처리가 됐었는데 오늘 13,000원까지 도달하면서 70%가량 수익 잘 챙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수익 챙기시면서 조금 더 보는 걸로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흐름이 괜찮아요. 전문가님, 신성 ENG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빨간불을 켰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46%가량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볼까요? 더 가져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더 봐야죠.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주가 크게 변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조금 쉬어갔다가 크게 지금 상승률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바로 요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은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겁먹고 매도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그러한 전략 굉장히 내 계좌 관리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붙으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 태양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바로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하락폭 보여주지 않고 장중에 등락폭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제 종가 위에서 오늘 마무리한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점이 아니라 사실 차트 조금만 더 크게 보시더라면은 이 종목은 아직 더 갈 곳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지난 차트를 보시면서 이 매물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상승해 나갈 수 있는 바로 목표 구간이 됩니다. 저항 부분을 체크하면서 매물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은 이 구간 뭐 여러 구간을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구간마다 매물대가 있을 때마다 수익을 일부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했던 건 사실인데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고 유동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확정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성 ENG, 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향후 고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나왔지만 제가 4,900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어서 좀 불안하셨던 분들 위해서 좀 더 버텨보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버티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 ENG 46%가량 수익 챙겨드렸고요. 4,9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 또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5일날 저희 서진 시스템 매수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5% 가까운 상승, 오늘 4.6% 상승이네요. 45,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57,000원까지 보자라고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잘 가져가면 될까요? 네, 제가 뭐 이전 고점을 목표가로 드렸었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5G가 최근에 트럼프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5G가 트럼프 관련주가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엮인 상태고 누가 되든 5G는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면요. 바로 요 구간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뭐 차익 매물이 나오고 뭐 과매도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물량이 나오면서 의미 없는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바이든이 되고 트럼프가 뭐 떨어졌지만 다시 주가는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급등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포트에 꼭 넣어가서 5G 업종으로 수익을 보면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한 미래 지향적 투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를 보면서 뿌듯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5G 업종에 관심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기사도 찾아보고 공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뭐 전기차, 반도체 다 포함이 되는 상태니까요. 어느 업종의 수급이 쏠리고 어느 업종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오시면은 비교적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포트에 없으신 분들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5G 관련주 찾으시는 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서진 시스템 저희 목표가 57,000원까지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4만 원 구간에서 재진입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때다 하고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아요. 자, 이번에는 DENT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지난주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4%가량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자, 저희 목표가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11,000원 잡아주셨는데 오늘 1,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더 가져갈까요? 네, 이 DENT 사실 제가 말씀드린 지는 꽤 됐던 종목이고 LG화학이 뭐 고객사다, 그다음에 뭐 레이저 노칭을 하고 있는 뭐 기술을 가진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2차 전지가 사실 전에는 뭐 테마주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 SDI,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터닝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하게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을 필두로 2차 전지 업종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 보시면은 박스권을 뚫어주고 이미 목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 업종을 가장 주도하는 주도 종목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전에 LG화학이었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봤을 때 2차 전지 업종,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DEN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런 무거운 종목들보다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11,000원 말씀해드렸는데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11,000원 잡고 가져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나와서 목표가 상향 조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1,000원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종목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이죠. 전문가님, 근데 롯데케미칼 1, 2년 묵혀두자 이렇게 하고 목표가를 26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단기간에 나와줬는데 롯데케미칼과 현대제철 마지막으로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 롯데케미칼 목표가는 26만 원을 잡아드렸었는데 물론 1차죠. 1년 동안 가져가는데 수익률 그거 잡고 가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더 좋은 수익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1차 목표, 2차 목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4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4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목표, 3차 목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향 조절해드리려고 26만 원을 잡았던 상황이고 저의 2차 목표가는 바로 33만 원입니다. 이 종목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20만 원대 주가, 24만 원, 22만 원대 주가가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께 AS로 가지고 나와서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3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케미칼 26만 원 어제 바로 돌파가 나왔고요. 2차로 3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40만 원까지 차곡차곡 모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제가 현대제철까지 한번 여쭤봤어요. 이 종목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제가 롯데케미칼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길게 가져갈 종목이라고. 그래서 역시 주가 조정이 나오는 듯 했으나 이 두 종목 전부 다 갭상승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만 원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구간이 바로 신규 매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해준다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구간의 가격대를 뛰어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지만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꼭 비중 조절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과 계속해서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 오면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차곡차곡 잘 모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각도에 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사연 보내시면 단기적인 종목, 또 길게 보실 종목, 또 업종과 여러 테마 내에서 잘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중간 점검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사연 보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S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해줘 스탁 본격적으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보다가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저에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5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사연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수익 얼마 만에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간의 사연들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직접 구해드리지 않더라도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들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사연 바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이분 사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478 옥주환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네요. 하루에도 등락을 크게 보이다 보니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으로 보고 싶네요. 기관들도 많이 사는 종목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원하시는 바가 많아서요. 바로 화면으로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해서 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저희와 함께 또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오늘 장창민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종목이니만큼 제가 또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솔루션 좀 주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정말 잘 버티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SAMT라는 회사인데요. 오늘 코스닥 약세 시장 속에서도 장중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일단 동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이냐 살펴보면 삼성그룹의 IT 부품 유통업체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만든 IT 부품을 국내외 IT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성반도체, 우진전자, 미래반도체 등과 함께 삼성전자의 4개 대리점 중 하나인데 매출액으로 단순 비교했을 때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약 50%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서 삼성그룹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때 동사의 임원진들이 삼성그룹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시장 점유율 50%가 웃도는 시장 점유율이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홍콩 소재지로 있는 투탑 일렉트로닉스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는 점입니다. 샤오미 등의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면서 중국 권역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63% 증가하고 당기 순이익이 98%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상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이 종목을 준비했냐면 바로 순이익의 30%가 넘는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들은 약 6%에서 8%, 약 7% 정도, 작년에는 7%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돈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면 20%의 수익이 났을 때 2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배당을 가져가냐의 차이겠죠. 6, 7%의 배당을 가져간다고 치면 200만 원뿐만 아니라 60에서 70만 원의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일단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에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간 물량이 없죠.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유입되었던 이 시점의 가격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기관들이 더더욱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2,750원. 제 말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게 되었는데요. 목표가는 2,75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삼성전자와 연계된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으셨고요. 또 기관이 좀 주목하는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사연 남겨주셨었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SAMT 죄송합니다.로 구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 2,750원, 손절가는 2,2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분 구해드리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오늘의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태우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 나온다는데 제약주를 사야 하나요? 뭐를 사야 하죠? 라고 궁금증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 정말 전반적으로 좀 주목했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전문가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전문가가 구해주실 거고요. 자,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뭐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매수하시고 수익 많이 내셨을 텐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초점을 제약바이오에서 백신 치료제들 줄 말고 의료기기 관련주로 좀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운메디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전문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 제품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기기입니다. 이 19년 기준 연간 7조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에 19년까지 단 한 번도 매출의 역신장 없이 매출 성장률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 코스닥 기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최고로 꼽히고 있고요. 이 사실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주사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2월 달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찾기가 굉장히 급급하고 있습니다. 백신 치료제는 이미 나오면서 기대감이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는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과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굉장히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 사태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손세정제라든가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백신 치료제가 아니라 마스크랑 손세정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온다면 주사기에 대한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독감 맞고 계시죠? 독감뿐만 아니라 12월 달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 형성되면은 지금 11월인데 12월 달부터는 독감 플러스 백신 접종이 예상되는데 독감도 지금 예방 접종을 2번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도 2번을 해야 됩니다. 1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 3주에서 4주 정도 있다가 2차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사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러한 상승률, 이러한 주사기 공급량들을 봤을 때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전 매물대를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대 위로 올라와 줬고 아직 큰 박스권, 새로운 신고가로 가는 흐름은 아니긴 하나 이전 매물대를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의 다음 목표 구간은 바로 전 매물대 상단 부근이죠.
제가 오늘 목표가로 가져온 게 바로 5,700원입니다. 자,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나왔습니다. 1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될 거다라는 기간을 딱 명시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이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출발을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러한 주사기 쪽 업황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 주사기 업체에 전폭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3,8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5,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급등이 나온 만큼 이 종목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5,700원까지 잘 보도록 하겠고요. 하단으로는 3,800원 잡고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또 다음 사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끝번호 4080님의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시장도 좋은데 빠른 매매가 가능한 종목 잡고 싶어요. 그래도 흑자 기업이 좋겠죠. 저평가 기업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080 시청자님, 화면으로 사연 정리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장창민 전문가에게 구조 요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색다른 종목이 사연이 또 들어왔습니다. 흑자 기업이 좋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래도 좀 저평가된 기업이면 좋겠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어요. 좀 생각나시는 종목 있을까요? 요즘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서한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네. 서한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 중견 건설 업체인데 건축, 토목,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로, 교량, 철도, 지하철 등의 분야에서 공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종목이 왜 이슈가 됐냐고 하면은 14조 원 규모 서대구 역세권 사업을 단독 컨소시엄 입찰 제안서, 이게 통과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인데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 GS건설, 화성산업, 서한 등 8개사가 구성된 한 개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공항, 신청사, 서대구역 등 지역의 100년 대계를 좌우할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무려 14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동사가 14조 원의 규모를 모두 수주를 다 따내지는 못하겠지만 서한은 대구에서 1, 2위를 겨루고 있는 그런 건설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를 포함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목은 매년 2, 3%대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특히 19년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3.4%대 배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흑자 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설업이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기업 올해 2분기 매출 성장했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보율 탄탄하고 부채 비율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 또한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급등 추세 이어지고 있죠. 일단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더라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겠다. 그런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최고 한 300 몇 프로까지 350%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PBR이 0.52배로 1 미만입니다. 저평가를 평가할 때 웬만한 투자자들이 PBR이 1 미만인 종목들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현재 주가에서도 0.52배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10월 달에 상승했을 때 그리고 11월 최근에 상승했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상당히 컸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작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아직 출회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고점 라인이죠. 1835원 넘어주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2,000원 그리고 손절가 1,42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얘기해 주신 대로 또 종목을 잘 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한으로 종목 구해 주셨고요. PBR이 0.5배로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저희 목표가 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5G라는 닉네임의 사연이 있어요.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굉장히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5G가 저점 구간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라고 물음표 남겨주셨네요. 자, 어떻게 구해드리면 좋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5G 관련주 이번엔 박재정 전문가에게 여쭤봅니다. 전문가님, 지금 저점일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저도 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굉장히 지금 옷과 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 볼까요? 네, 이 5G 업종 제가 보는 시장으로는 지금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이 좀 쉽게 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5G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이솔루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파수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5G 투자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년 1, 2월 달쯤에 경매 마무리가 되면은 주요 통신사들 주파수가 확보가 됩니다. 이 미국 통신사들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서 5G 투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주식은 기대감이라고 하죠. 이 기대감이 내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오이솔루션뿐만이 아니라 5G 업종 자체가 지금 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중요한 터닝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종목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5G 업종, 5G 관련주들은 어느 종목을 가리지 않고 조금만 지켜보신 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셔도 지금 구간에서는 편하게 수익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서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종목 못 잡으신 분들은 오이솔루션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이솔루션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 지워본 이유는 사실 이전 매물대에 대한 체크를 하려고 했을 때 이평선들이 그 매물대에 대한 체크 확인을 조금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평선을 지워놓고 이전 매물대에 대한 체크만 여부만 확인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는 6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3,000원입니다. 5G 업종 이 오이솔루션 잡으셔서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5G 관련주 보신다면 오이솔루션 잘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 63,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잡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종목 지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화요일 밤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MTN 유튜브에 검색하시거나 또 구해줘 스타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